안녕하세요. 유랑TV 정권부입니다. 12월 16일 월요일 증시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는 우선 그 미중 무역에 대한 1차 이제 합의가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도 나오고, 이제 지난 주말에는 중국에서도 이제 합의했다고 이제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앞으로는 2단계랑 3단계까지 있다고 하죠. 네. 이제 1차적인 이제 급락 데드라인, 어제 1월까지 데드라인을 무사히 넘겨가지고 일단 하락은 멈춘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현재 미국 증시는 강보합으로 갈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이제 호재로 인해서 소폭 상승을 할지, 아니면 뭐 예기치 못한 쇼크로 인해서 급락을 할지, 그거는 계속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히 지켜봐야 할 체크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1차적인 무역 합의가 이제 끝났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이벤트가 있나를 찾아봤는데, 다음 주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예상되는 의제로는 현재 중국이 지금 내수가 많이 부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시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이 이제 철수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롯데도 철수를 했죠. 그래서 현재 중국은 내수 부진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해외 투자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멘트가 나오잖아요. 이 한중일 정상회담도 중국에서 주최를 한 겁니다. 네, 좀 급한 게 좀 보이죠. 그래서 예상되는 의제로는 그 한국의 사드 문제 이전으로, 이것도 가끔씩 이제 뉴스 미디어에 나오는데, 회복을 원한다. 예, 최근에 주말인가요? 중국에서 이 멘트가 나왔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공식적으로 언론 매체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그 센카쿠 열도, 그 다오이 섬이잖아요. 예전에는 그 중국이랑 일본이 서로 이 남중국해 그 섬 때문에 되게 많이 이제 군사적인 충돌도 갈 뻔했던 것 때문에 중국이랑 일본이 되게 서먹서먹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현재 좀 급한 나머지 이 한중일 정상회담 때 중국이랑 일본의 관계도 그 다오이다오나 센카쿠 열도 이전 관계로 다시 회복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한중일 정상회담 때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제 주최하는 회담이기 때문에 좀 중국에서 좀 우리나라에 많이 좀 투자를 해달라, 우리도 그만큼 많이 특히 한국이나 일본 기업에 많이 이제 뭐 특혜를 주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럼 우리나라에도 뭐 그동안에 눌려있던 중국 관련주가 또 꿈틀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장 초반에는 환율이 상승했다가 이제 장 막판에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환율은 강보합 1171원에 마감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좀 소폭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랄까, 이틀 연속 우리나라가 이제 갭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소폭의 좀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대신에 환율도 하락했고 선물도 또 다시 들어왔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를 강하게 추가를 매수를 했고요. 이 상황에서도 기관을 매수를 했네요. 이틀 연속 우리나라가 갭 상승을 했는데도 기관이 매수를 했네요. 네, 좀 기관이 좀 뭐랄까 의외네요. 그 대신에 선물을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이틀 연속 갭상승하고 오늘은 좀 숨고르기 장이 되었고, 코스닥도 이제 다시 바닥, 이 차트를 봐서는 현재 코스닥은 아직까지 좀 위험합니다. 이 긴 매물대가 아직 위에 걸려 있어 가지고, 이 긴 매물대가 제가 보기에는
그 제약 바이오주죠. 예, 제약 바이오주의 급락, 예, 제약 바이오의 급락, 특히나 이제 뭐 셀트리온 계열이죠. 셀트리온 계열과 그다음에 HLB 형제들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이 매물대를 형성한 것 같은데, 이 매물대를 뚫으려면은 또 다른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예상하기로는 IT 반도체가 아닐까. IT 반도체가 계속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이 긴 매물대를 뚫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뚫을 섹터가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내일 특이사항으로는 신테카 바이오라는 회사가 상장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뭐 ITM 반도체도 괜찮은 회사 했는데 스톱 행사를 하네요. 그래서 내일 신테크 바이오에 대해서 상장을 하는데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신테크 바이오는 그 2009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근데 거의 10년 됐죠. 10년 됐는데 현재 그 임직원 수가 49명인가 그렇습니다. 예, 49명인데 그 중에서도 30명이 이제 30명이 개발자인데, 아니, 연구직인데 대부분이 이제 석박사 인원들입니다. 한번 딱 보시면 아시겠죠? 바이오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신테카 바이오는 크게 사업 영역이 AI 신약 개발과 정밀 의료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신테카 바이오가 AI 신약 개발 사업을 우선순위로 둔다고 하네요. 앞으로의 모든 회사의 모든 자원을 AI 신약 개발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신테카 바이오가 이 AI 신약 개발에 어떠한 좀 뭐랄까 사업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신약 개발에도 두 가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찾는 거고 하나는 개발하는 건데, 발굴이죠. 어떤 식으로 발굴하냐 하면은 여기 두 가지 방법으로 발굴한다고 되어 있고, 또 이제 개발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어떻게 발굴하는지가 중요하죠. 어떻게 발굴하는지를 봤는데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몇 번씩 봤는데 우선 우리 신약을 개발하려면 우선 우리 유전자를 좀 뭐랄까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하도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우리 유전자를 AI 및 빅데이터에 입력을 해 놓는 거죠. 예, 우리 유전자 각각의 유전자가 다 다르잖아요. 염색체 수나 유전자 수는 같지만, 근데 이 유전자를 뭐 이제 1차원적으로 스캔을 뜨고 다시 좀 더 고밀도의 2D, 그러니까 2D로 다시 스캔을 뜨고 마지막에는 3D로 이제 다시 스캔을 뜨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이 회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우선 빅데이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신약을 개발하려면 이제 이런 고유의 우리의 이제 유전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뭔가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약물 내성이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좀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웠는데, 그동안에 우리 인류는 그 유전자랑 우리가 잘 그동안에 생각 못했지만 유전자랑 약물에 관련된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전자와 약물에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어떤 유전자에 어떤 약물이 투여되면은 어떤 반응을 일으킨다. 각가지 수만 가지의 이제 여러 종류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를 다 이제 데이터화한 거가 바로 이제 바이오 마커라고 이게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다 이제 빅데이터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유전자에 어떤 약물을 투여했더니만 어떤 반응을 일으켰다. 네, 이런 걸 다 데이터를 해놓은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어떤 신약을 발견을 하려고 하면 이미 데이터에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유전자에 어떤 약물을 투여를 했었다.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또 다른 반복적인 연구를 안 해도 되겠죠. 개발을 안 해도 되겠죠. 네, 이건 우선 1차적인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쌓아놓고 다음에는 여기 두 번째 여기 이제 네오스캔이라는 이제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게 있는데 오늘 이 회사 내용이 좀 복잡해요. 어렵고요. 이 바이오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각종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이었다면은 이번에는 그 사람의 그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신약 개발 프로젝트인데 암 환자의 그 암 조직을 이제 떼어냅니다. 어두워져? 그거를 그러니까 좀 암 조직을 떼어낸 거를 이제 데이터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빅데이터와 서로 대조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1000가지의 암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암세포를 AI 인공지능 그동안에 이제 추적해 놓은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뭐 고유 특허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이 회사의 이제 뭐 고유 기술이겠죠. 예, 그런 이게 네오스킨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작업이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이 작업을 그 거의 천여 가지의 암 돌연변이의 AI에다가도 이제 새로운 신약, 그러니까 인증되지 않은 신약에 대한 데이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암세포에다가 AI라는 그 CPU를 가지고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 1000가지 암세포에다가 이 신약 물질을 투여하면은 어떤 시뮬레이션이 나올까? 이게 이제 그 시뮬레이션의 이제 예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낸 겁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는 뭐 2년 동안에 이제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2년의 임상 데이터를 이제 6개월로 6개월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유전체 빅데이터와 AI의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임상 기간이겠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임상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미리 차단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이제 또 다른 방법인데 여기 보면 이제 약효 예측 바이오 마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특성화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한 26만 가지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대다수의 암이나 그다음에 암 종류의 작용에 관련된 그 어떤 작용을 일어나나 그에 대한 이제 포괄적인 데이터를 발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위에 내용도 비슷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 33가지의 암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간암, 위암, 폐암, 위암, 간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DNA죠. 암 세포예요. 이게 DNA에서 이제 암 세포를 축출해낸 겁니다. 여기다가 265가지의 이제 항암제 그 외 포함했겠죠. 265가지 항암제를 한번 이렇게 데이터화 시키는 겁니다. 한 1000여 가지 암세포에다가 265가지 항암제를 각각에 다 적용시켜 주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 시뮬레이션 AI에 의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거는 이제 이 회사의 고유 특허기 때문에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그 GBL 스킨이라는 게 바로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항암 쪽이지만, 여기는 이제 신경계 쪽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신경계 쪽도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 나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회사는 크게 사업 영역이 두 가지 신약 개발과 정밀 의료지만은, 앞으로는 이 신약 개발에 모든 자원을 투자하겠다 해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살펴본 내용은 이 신약 개발 네 가지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데이터화 시켰나, 이거를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 회사에 이제 하는 일이 이거라고 하네요. 아, 어렵죠. 근데 그렇다면 이 회사가 2009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돈을 잘 버냐 보니까, 돈은 그냥 말 잘 못 버는 것 같아요. 2017년도 한 해 동안 거의 100만, 1000만, 억, 10억, 거의 38억 적자를 봤고요. 작년에도 한 29억 적자를 봤는데, 그래도 적자폭은 좀 줄었네요. 그런데 올해 3분기만 봐도 이게 아마 지금까지 이제 그 신규 상장 회사들의 이 포괄손익 계산서를 보면은, 이게 적혀 있는 거 보면은 아마 1월 달부터 9월 말까지, 예, 총 9개월간의 이제 영업이익을 많이 이렇게 표기하더라고요. 그 9개월간의 영업이익이 대략 한 37억 적자를 또 봤네요. 그래서 꾸준하게, 좀 아쉽지만 꾸준하게 좀 적자를 보고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 회사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되게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부디 좀 잘 돼서 좀 영업이익이 좀 흑자 전환하길 바랍니다. 희망합니다. 흑자 전환하기를. 그래서 내일 이제 이 회사가 상장을 해요. 상장을 하는데, 공모 주식 수가 이제 160만 주예요. 160만 주인데, 그동안에 총 상장한 주식을 보니까 1300만 주더라고요. 1300만 주 안에 이 160만 주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예, 공모주주. 그래서 내일 유통 가능 주식 수가 한 660만 주인데, 대략 한 50%, 전체의 주식의 50%가 내일 유통이 된다고 하네요. 확정 공모가는 1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희망 공모가가 15,000원에서 19,000원 사이였는데, 그 위에 이제 그 코스닥 차트 보셨잖아요. 최근에 바이오주가 좀 갑작스럽게, 뭐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 이전이 보류돼 가지고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뭐 셀트리온 계열은 어느 정도 시세를 좀 최근에 분출해 가지고 다시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고, HLB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세를 분출했다가 다시 또 조정 국면이라서, 아마 그 영향 때문인지 같은 이제 바이오주인데 좀 확정 공모가를 좀 낮춘 것 같아요. 근데 내일 이제 160만 주 공모가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지 봤는데, 기관 투자자가 80%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청약자가 2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존 주주가 또 내일 유통 주식 속에 500만 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좀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부디 좀 회사가 잘 되길 바랄 뿐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종목들을 한번 다 찾아봤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기관은 좀 뭐랄까 골고루 담고 있더라고요. 골고루. 오늘 위에 그 코스피를 기관이 거의 3,900억 매수했잖아요. 근데 기관은 뭐 여러 섹터, 뭐 건축, 그다음에 보험 섹터, 다음에 어디였더라 또, 아무튼 기타 등등 골고루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좀 중대형
중대형 위주로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방향성이 애매모호해가지고 좀 더 이제 지켜볼 예정이고요. 나 또 월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근데 특이사항으로는 오늘 전기차 배터리 주고 LG화학과 삼성 SDI가 오늘 좀 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온 게 확인됐습니다. 제가 추천주에 그 전기차 관련주 하나 있죠. 한원시스템. 네, 한원시스템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추천 종목은 없고요. 그동안의 추천 종목에 대한 수익률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삼성전자가 또 오늘도 다시 최고가를 갱신했더라고요. 그리고 한원시스템도 오늘 다시 뭐 전기차 관련된 뭐 좋은 소식이 있었는지 모르겠 찾아봐야 되겠지만 한원시스템도 오늘 다시 매수가 들어왔고 LG 디스플레이도 갑자기 이제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전부 다 오늘 양봉을 기록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한미반도체가 오늘 또 한 7% 정도 최고가를 갱신했고요. 뭐 유니테스트라든가 원익 멀티리얼즈, SK 멀티리얼즈도 오늘 뭐 거의 1에서 2% 정도 최고가를 갱신한 걸로 좀 보이네요. 네, 다음 주에는 그 한중일 정상회담이 또 뉴스에 나올 텐데 아니 어떤 의제가 나올지 저도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하시고요.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